오늘의 투자처 백세건치 충치 예방뿐이고입니다. 바로 치아 얘기인데요. 자, 오늘의 주치 모시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림 씨. 네, 오늘 뻔뻔하고 재밌는 뻔뻔한 프로필의 주인공은 바로 이름 안상미. 삼행시 들어갑니다. 앉아있는 의사들 좀 보소. 상당히 좀 끌적끌적하지요. 미무를 보나 뭐를 보나. 오늘 밤 진가는 나였나 안상미. 얼핏 봐도 건강해서 역대 최연소 원장님 되시겠습니다. 건강해서 마스코트 우리 백장수가 첫눈에 반한 관계로 가위바위보 부정선거 의혹이 좀 일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쟁쟁한 원장님들 다 물리치고 얼떨결에 반절까지 거머쥔 세상 똑순이. 프로필 보니까 우리 반장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치과 의사인 줄 알았더니 명문여대 약사 출신. 이 취업 불황의 약사 자격증에 치과 전문의 자격증까지 두루 갖춘 100점 신부감. 그래서일까 올 초에 코로나 직전에 결혼에 성공! 현재 달달한 신혼생활을 즐기는 중이라고. 남편도 치과 의사라고. 맞습니까? 대답하세요. 맞습니까? 하지만 일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살벌할 수는 없다는데. 아주 그냥 죽여줘요. 매일 그냥 죽여줘요. 밤마다. 밤은 아닙니다. 뭐를? 바로 치아의 신경을 싹 쓸어 없앤다는 겁니다. 환자가 이 아프니까 그냥 뺍시다 하는 치아마저도 살려내는 치과계 마도 테레사. 치과계 마도 테레사. 상상은 현실이 된다. 치아를 예술로 만들어 드립니다. 아트가 뜨거 너 때문에 내 치아 아트가 된다. 아이. 우리 치과 안상미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여튼 뭐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저 또한 그렇고 아마 이 카메라 뒤쪽에 계시는 많은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치과는 정말 미루다 가는 곳이 바로 치과일 것 같아요. 맞아. 치과 오신 분들 다 어때요? 오시면? 일단 충치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생각보다 잇몸 질환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충치라고 부르는 치과 질환의 정식 명칭은 치아 우식증인데요. 네. 이거는 치아 표면에 있는 세균이 당을 분해해서 만드는 산이 치아를 녹여가지고 발생합니다. 자, 그럼 충치, 이 치아 우식증 얘도 단계가 있다고요? 네, 그 치아 구조를 일단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면 네. 제일 바깥층에 있는 범랑제 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상아지 네. 그리고 제일 중간에는 이제 혈관과 신경으로 이루어진 치수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충치가 바깥부터 안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 따라서 충치 단계를 나누면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제일 바깥층인 범랑제까지만 국한된 단계로 이때까지는 아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아하. 그런데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이제 상아제까지 가게 되면 좀 시리거나 아니면 약간의 통증이 생길 수 있고 네.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제일 안쪽에 있는 신경까지 가게 되면 이때는 진짜 극심한 통증이 생기고 신경 치료가 이미 필요한 경우가 돼버립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충치도 있지만 이게 아프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사실 충치라고 해서 다 같은 충치가 아니라 충치 중에는 이제 진행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관리가 잘 돼서 그 표면이 반딱반딱해지면서 딱딱해지고 진행이 멈춘 충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치가 깊지 않고 진행이 멈춘 충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네. 근데 통증이 없다고 할지라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도 치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치가 잘 안 되시는 분이나 아니면 충치 진행이 좀 빠른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고 네. 또 관리를 잘 하고 계신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치 진행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면서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또 보면은 또 양치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네. 충치가 많이 생기고 그러게. 있어. 양치를 별로 안 하시거든요. 근데도 괜찮아. 근데 괜찮고. 맞아.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게. 네, 안타깝게도 충치가 잘 생기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래요? 그런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정말 치료를 임플란트 빼고는 다 받았거든요. 근데 그래요? 아. 이게 치아의 구성 성분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치에 대한 저항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충치 약 60% 정도가 유전이랑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네. 이는 치아의 제2바깥층으로 이제 충치에 방어해주는 네. 범랑질이라는 그런 조직의 강도가 유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침 분비량이 적으신 분들, 네. 뭐 입이 바짝바짝 마르시는 분들도 충치가 잘 생기는데 침은 산을 중화시켜가지고 치아가 녹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침이 분비가 잘 안 되면 이런 기능이 안 돼서 충치가 더 잘 생기고요. 예. 또 치아 우리가 씹는 면에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고랑이 깊을수록 여기 음식물이 잘 껴가지고 그렇겠죠. 아. 충치가 더 잘 생깁니다. 예. 네, 하지만 선천적으로 이제 타고나기를 튼튼한 치아를 가졌다 할지라도 막 너무 양치 안 하고 밤에 뭐 술 마시고 바로 자고 이런 식으로 예. 하면 네. 충치가 생기기 때문에 네. 네, 건강한 치아 관리 습관이 네.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근데 저희 어머니도 어릴 때 저한테 그랬죠. 또 치과 가서 함부로 입 벌리지 마. 왜냐면 이 하게 되면 뭔가 이 돈도 많이 들고 또 상한 걸 많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치과를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큰 돈 든다. 사실 이게 사실이잖아요. 돈도 들지만 충치를 이렇게 발견했는데도 불편하지만 좀 참고 살았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충치가 처음에 생겼을 때 빨리 치료를 하면 겉부분에 있는 충치만 제거하고 간단하게 때우는 치료로 끝이 납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좀 방치가 되면 이제 신경까지 쭉 가면서 신경 치료를 받고 아. 씌워야 되는 상황이 오고 네. 거기서 좀 더 방치가 되면 음. 이제는 너무 많이 썩어서 치아를 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아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분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충치는 오래 둘수록 치료가 더 복잡해지고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초기에 진단을 맞아. 받고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최근에 드는 생각이 정말 치과만큼은 좀 자주 방문해야 되겠다. 그런 속담이 있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이게 아마 치과 질환 중에 하나일 텐데 치아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그중에 기본이 바로 이 충치 치료인데요. 어떻게 하는지 실제 환자분을 사례로 한번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충치가 심해 신경치료를 받았었는데요. 찬 음식을 많이 먹는 요즘 다 나은 줄 알았던 치아가 다시 말썽입니다. 전에 신경치료를 받았던 치아인데도 이게 염증이 재발했는지 잇몸이 다시 붓고 고름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더운 여름이다 보니까 차가운 물이나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가 많은데 아무래도 그럴 때 좀 이가 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있고 잇몸이 붓고 시리고 피가 나는 증상이 있었대요. 환자분은 치아 뿌리 쪽 잇몸에 고름길이 생기고 씹을 때 통증이 있으셔서 내원하셨습니다. 방사선 사진상 뿌리 끝부분에 치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한 염증이 그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존 신경치료가 잇몸 뿌리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충전재의 오염이 심한 상태. 재신경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 이전에는 신경치료가 원래는 뿌리 끝부분까지 신경이 있는데 이 부분이 끝까지 안 돼 있고 일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제거하고 또 안에 신경관 안에 오염이 좀 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미세현미경을 보면서 깨끗하게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완료를 하고 이제 씌울 예정입니다. 이전의 신경치료가 왜 실패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성공에 중요하기 때문에 치아 속의 약 25배까지 더 크고 밝게 보일 수 있는 미세현미경을 이용해서 숨어있는 신경관은 없는지 또 기존에 충전된 오염물질이 남아있지 않는지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재신경치료를 위해 먼저 신경관 속 오염된 충전물을 제거합니다. 미세현미경으로 보면서 뿌리 끝부분까지 충치와 염증도 없애줍니다. 크라운을 씌운다 하더라도 경계에서 충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양치질을 잘 해주시고 또 치아와 치아 사이에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치간 칫솔과 치실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뿌리 끝까지 신경치료를 해서 염증이 사라지고 통증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뼈도 잘 회복되고 있어 경과가 아주 좋아요. 바쁘다 보니 양치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환자분. 이제 칫솔을 가지고 다니면서 위생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잇몸이 부어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차가운 음식이나 물을 마실 때 약간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느덧 이제 치료를 받고 나니까 붓기도 많이 가라앉고 차가운 물이나 음식을 먹을 때도 큰 불편 없이 잘 먹고 마실 수 있어서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신경치료 말고 충치 치료법은 어떤 게 있어요?
그 충치 치료의 가장 기본이라면 어떤 걸 얘기할까요? 네, 충치가 아직 신경까지 도달하기 전에는 네. 더 간단한 치료가 좀 가능하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충치의 범위가 작은 경우에는 충치만 제거하고 레진이나 글래사이오노머, 아말감 같은 재료 네. 그런 걸로 간단하게 떼울 수 있고 그 범위가 조금 크거나 아니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충치가 생긴 네. 경우에는 제거하고 본을 떠서 뭐 금이나 도자기 같은 걸로 채우는 일레이 치료가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의 방법이 좀 다종다양한데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 비용 얘기하지 않을 수 그래, 없잖아요. 맞아요. 비용이 좀 들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아말감 네. 이거 어릴 때 많이 했다고 하던데 최근에 안 합니까? 네, 그 아말감이라는 재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또 예전부터 오래 사용했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 안정성이 좀 확립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아말감으로 많이 치료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아말감 안에 들어있는 수은이 이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이슈가 되면서 네. 좀 이제 기피하는 경향이 조금 생겼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환자가 아말감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수은에 직접 노출될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은 예. 그래도 좀 찝찝한 부분이 있고 음흠. 또 요새는 좀 이쁘게 다들 하고 싶어 하는데 아, 네. 예, 심리적으로도 치아색과 아말감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요즘에 좀 보면은 치아색과 좀 굉장히 비슷하게 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레진이나 글래사이오노머 같은 재료가 해당하는데 그렇죠. 재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음. 글래사이오노머 같은 경우에는 강도는 좀 약하고 마모가 잘 되는 대신에 불소를 조금씩 방출해서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는 충치가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소아 환자한테는 글래사이오노머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오. 잘 사용되는데 네. 그 성인분의 어금니 부위에 사용하기에는 강도가 약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네, 반면에 레진은 치아색이 나는 재료로 요새 레진 물성이 진짜 많이 좋아져서 이제 어금니 부위에도 무리 없이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앞니가 썩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앞니가 썩는 경우. 예, 이 사이사이가 잘 썼거든요. 네. 근데 이때 이제 색깔이 딱 똑같이 안 해놓으면 굉장히 눈에 튀고 그쵸. 튀죠. 예,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앞니를 치료할 때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때 레진을 사용하면 레진은 색깔이 굉장히 여러 가지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티 안 나게 잘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게 저도 그 어렸을 오늘 적에 한강씨 질문 참 많이 하시네요. 아. 예, 제가 그 치아에 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신경 치료를 받아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이게 그 어금니가 썩어가지고 저도 뭐 바늘 같은 걸로 네. 여기를 계속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쑤시더라고요. 아프죠? 예,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치과 선생님도 아파요 계속 물어봐요. 네. 너무 아파요. 안 아플 때까지 계속 쑤시더라고요. 안 아플 때까지? 신경을 주고 해야 되니까. 어머머. 그래 아파도 이제 안 아프다고 이제 해야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왜? 왜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치료를 잘하신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한강 씨의 기억이 잘못된 건지. 근데 사실 그 원래는 마취를 하면 그렇게 안 아픈 게 맞는데 네. 이제 특정한 상황에서는 마취가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네, 아마 그 상황이셨던 것 같은데 사실 신경 치료를 저도 받아봤는데 굉장히 아팠거든요. 막 눈물을 흘렸었는데 예, 너무 아파. 네, 이게 신경 치료가 항상 받는다고 다 아픈 건 아니고 네. 특별히 아픈 상황이 따로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막 못 참을 정도의 통증이라기보다는 네. 막 욱신거리거나 가끔씩 찌릿한 느낌 맞아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으세요. 찌릿했어요. 네. 예. 그게 신경관에 이제 기구를 넣거나 소독액을 넣을 때 네. 이렇게 아래에 있는 뿌리 끝에 있는 조직으로 압력이 걸리면서 그런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또 근데 많이 그렇게 안 아플 때까지 하셨다면 그거는 마취가 안 되는 경우인데 사실 신경에 염증이 심하게 있으면 마취가 잘 안 됩니다. 왜요? 아, 염증이 심하면. 마취를 네. 하더라도 마취를 하더라도 아. 신경까지 잘 전달이 되지 않아가지고 분명히 충분히 마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예. 신경 치료하겠다고 딱 기구를 넣었을 때 환자분이 펄쩍 진짜 아, 뛸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경관에 직접 바늘을 넣고 마취를 하면 통증이 없어지긴 하는데 네. 그 마취조차도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아프겠죠. 네. 그래서 환자분이 많이 고생을 하시게 되는 그런 것 경우가 같아요. 흔한가요? 흔하진 않죠. 1년에 이제 한두 번 정도 보는 그렇죠. 것 제가 그런 낮은 확률에 걸리는 아니 왜 그렇게 될 때까지 내버려뒀어? 네, 그게 처음에 이제 얼마나 신경에 아팠을까? 염증이 생기다가 네. 더 심해졌을 때 가시면 그런 아.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파서 갔겠지. 네. 그러니까 또 심해졌을 때 갔겠죠. 예, 가만히 그랬던 있어도 것 같아요. 아프기 전에. 어릴 때였어요. 또. 그래서
미리 가서 치료를 네. 받아야 그런 그렇죠. 통증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참고 가다 보니까 네. 맞아요. 어릴 때 가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저도- 미루다가. 저도 신경 치료 받다가 진짜 저는 때릴 뻔했잖아요. 무서운데. 근데 여튼 근데 신경 치료 받고 나서도 아프다. 네. 이건 뭐 치료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신경관의 위치랑 형태는 네. 사람마다 그리고 치아마다 굉장히 다양하고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신경관이 하나 더 숨어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신경관의 모양이 뭐 기본적으로는 원형이다 친다면 막 강낭콩 모양 이런 식으로 돼서 구석구석 신경을 다 제거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때로는 신경관 내에 미세한 균열이 있어서 네. 신경 치료를 분명히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비로는 미세현미경이 있는데 네. 이제 이 미세현미경을 사용하시면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치아 내의 작은 구조를 약 25배 정도까지 더 크고 밝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세현미경만 있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다 잘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신경관을 좀 더 쉽게 찾고 네. 또 문제를 잘 발견을 해서 신경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신경치료 진짜 쉽긴 쉽잖아요. 네네. 그 치아 관리 잘하면 평생 신경치료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 양치를 잘해서 네. 치아 표면에 생기는 세균막을 그때그때 잘 없애주면 이제 거기 사는 충치균이 충치를 만드는 걸 막을 수 있고 네, 대표적인 충치 유발균으로는 뮤탄스균 같은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때 충치가 생긴다 하더라도 신경까지 가기 전에 미리 치료를 받는다면 신경 예.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경 써서 관리해야겠네. 그럼 뮤탄스균 네. 위에 뭐 헬리코박터 뭐 이런 것처럼 얘가 또 이걸 상하게 만드네요. 이거 없앨 수 있는 방법 없으니까 헬리코박터도 왜 약 먹고 이렇게 청소할 수 있잖아요. 맞아. 네. 네. 근데 사실 충치를 유발하는 세균은 뮤탄스균 한 가지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모든 균들을 입안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거는 사실상 힘듭니다. 예. 네, 그렇지만은 이제 구강위생 관리를 잘 해서 네. 치아 표면에 있는 세균막을 없애면 이런 균들이 치아 표면에 못 살아가지고 이제 충치를 못 만듭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예방을 할 수 있고 네. 또 특히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입안에 있는 상주균들이 정립이 되는 시기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때 충치균이 들어오게 되면 충치가 잘 생기는 환경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기가 아무리 이뻐도 이제 뽀뽀를 입술에 하고 싶지만은 볼에다 하는 게 좋고 또 맛있는 거 먹다가 한 입 주고 싶어도 숟가락은 따로 쓰고 네. 이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아우, 저 애 너무 이쁠 때 뽀뽀해주고 뽀뽀해주고 싶은데 싶죠. 밥 먹고 있다가 또 빨리 가서 양치하고 와서 뽀뽀하면 하고 밥 먹다가 또 빨리 가서 양치하고 또 뽀뽀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네. 애기한테 옮을 수 있으니까. 예. 그 충치가 아까 치아 우식증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린 나이가 많습니까? 아니면 중년들도 이 치아 우식증 때문에 병원을 많이 내원합니까? 우리 원장님 그 외래 보시면. 그 어린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소지를 아직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잘 생기는 경향이 있고 또 제일 문제는 생기면 진행이 빨라요. 대사가 빠르기 때문에 탁탁탁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어린애기는 사실은 충치가 있으면 기다리고 이럴 게 아니라 치료를 빨리 하셔야 되고 네. 또 노인분들의 경우 또 충치가 많은데 노인분들은 또 왜 그럴까요? 보통은 저희가 풍치라고 하는 이제 네. 잇몸병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잇몸이 내려갑니다. 잇몸뼈가 내려가고 따라서 잇몸이 내려가면 원래는 뿌리가 잘 덮여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밖으로 노출이 되면서 아. 그 사이에 음식물이 잘 끼고 아. 또 사이에 이소질이 안 되면서 뿌리에서 이제 충치가 잘 생깁니다. 네. 그럼 어떻게? 그래서 충치를 그것도 보고 좀 사실 충치가 생겼다 할지라도 관리가 잘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멈출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뿌리에 있는 그 충치는 치료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네. 또 목 부분이다 보니까 잘못 치료를 잘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관리가 안 되면 다시 썩어요. 네. 그래서 보고 딱딱하고 뭔가 멈춘 것 같으면 네. 최대한 불소를 바르든지 아니면 시간 칫솔을 정말 잘 쓰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지켜보려고 하고요. 네. 근데 그 보고 너무 적극적으로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면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거나 또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 어르신들도 이렇게 본인 치아를 좀 잘 한 번씩 보셔야 되겠다, 그죠? 네. 내 치아가 이게 좀 썩고 있는 건 없는지.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일 테고 어른들 같은 뿌리 쪽에 네. 꼼꼼하게 보시고 좀 이상하다, 좀 색깔이 변하다 이러면 일단 병원에 가셔가지고 네.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치아 건강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우선 무엇보다 올바른 칫솔 질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 하루 3번, 그 식후 3분 이내, 네. 그리고 3분 이상 꼼꼼히 양치하는 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고 네. 거기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네. 이렇게 총 5번 양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주무시기 전에는 꼭 양치를 해주셔야지 주무시는 동안에 입안에서 세균이 마구 증식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두 번째로는 좀 귀찮긴 한데 그래도 치실을 써주셔야지 네. 치아와 치아 사이에 생기는 충치를 막을 수 있고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흔히 풍치라고 부르는 잇몸 질환 있으신 네네. 분들은 네. 뿌리가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세척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시간 칫솔을 꼭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네. 그 세 번째로는 간식을 너무 자주 섭취하는 것보다는 네. 정해진 시간에만 딱 네. 식사를 그래, 하는 맞아요. 게 좋고 네.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기적으로 구강 검진을 받고 네. 또 스케일링을 받아서 네.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습관이 네. 중요합니다.